문득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거의 안 볼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만 찾다가 먼 훗날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막역지기들에게 다소 의존적인데 이러한 삶도 건강한 걸까? 무례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대로 잘 대처하고 있나 해서 다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겠다. 연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울만 근사한 관계는 동창회 때나 계속 만나고 만남에 대한 일정한 행동 규범을 세워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앞서 관계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리,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는 현재의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평 작가님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참 오묘하여 쌓이면 쌓일수록 나 자신을 점점 더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내 감정보다 상대의 입장과 기분을 살피게 되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 책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선 이러한 허울뿐인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부질없는 노력으로 근근히 이어나가는 관계는 아무 쓸모없음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흐릿했던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찾아가는 연습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살면 오히려 편히 살 수 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페어플레이를 한다거나 사람들 간의 배려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기 퇴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면인 경우 심지어 손님 대 직원으로 만나는 등 갑을 관계를 연상시키는 만남은 불가항력이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객은 왕이니까,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왕이면 왕답게,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정노동 하는 대신 돈을 벌고 있으니 그것으로 괜찮다니
언제부터 갑질 당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 돼버린 거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만 참고 넘어가는 것이 마음의 모든 병을 키우고 있다. 자신을 조금만 더 돌봐줬더라면 경미하게 지나갔을 아픔들인데 계속 억누르고 있으니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진물만 나고 곪는 것이다. 그런데도 참으라고 한다. 너무 아파서 비명 횡사할 지경인데 순종하기로 한 건지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렇게 여러 사정을 붙여가며 스스로 입막음을 한다. 그 과정까지 오기가 얼마나 고되었을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힘들어. 그런 것 말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하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이성적인 조언보다 감성을 토닥거리는 위로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바꾸는 일은 산을 통째로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니 큰 기대를 바라지 않는다만 나를 바꾸는 것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처럼 생각보다 간단하다. 참으면 병 되니까. 조금만 참고 조기에 배출하거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인내하고 견디는 삶도 괜찮다. 참지 않고 분출하는 삶도 괜찮다. 어떤 삶이든 행복을 소원한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버티지만 말아라.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보단 편안한 사람.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예전에는 내가 느끼기에 대단하다 혹은 멋지다 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만 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조차 밝게 빛나 보일지 모른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수록 생기는 건 열등감. 무리해서 친해질수록 초라한 모습이 적연히 드러나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타인을 향한 필요 이상의 관심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찾아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토록 관계의 빛을 강조했던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 사람들에게만 잘하자. 그 사람들처럼 되기에 나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될 시간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좋겠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은가. 잠시 얘기 좀 하자. 그러기엔 너무 바쁘게 산다. 각자 자신의 기준이 옳다 여기느라 바쁘게만 살아가는 중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더불어 나와 곧 친해질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게 어떨까? 잘 안 된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었다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말이다. 오히려 여유로워진 관계 속에 새롭게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갈 사람들 다 가고 남을 사람들밖에 없을 테니 그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을 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찬란하진 않아도 다른 면에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편안히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한가. 아무 문제 없이 매일 끝내고 오롯이 마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가. 소소하지만 나를 단단하게 하는 것들, 한껏 처지고 우울함에 정신을 못 차릴 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는 버릇이 있다. 개인적으로 다람이를 제일 좋아한다. 이번 달은 돈 여유가 좀 있겠다. 이번 기회에 왕창 쟁여둘까 싶다가도 나중에 내가 불행함을 느낄 때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과소비하려는 것을 멈추곤 한다. 기껏해야 개당 3,000원 내외의 이모티콘이지만 다람이가 주는 행복 가치는 갑절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유독 다람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람이는 특유의 오도방정 이미지가 있다. 하기 싫음을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제스처들은 나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끌어내곤 한다. 일하기 싫을 때 내 맘을 대변해 주어 힐링이 된다고 할까? 비슷한 맥락으로 웃을 때 지그시 보이는 하얀 덧니와 풍성이 나온 볼살은 볼 때마다 귀여워 죽는다. 일상에 지친 사람을 웃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동료의 귀여움을 지닌 이모티콘도 물론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애착을 가질 기회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 바쁜 내 일상, 조그마한 여유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인 것 같아. 한 번에 몽땅 사버리지 않는 이유. 어쩌면 오래오래 평온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적절한 때에 소비할 수 있다면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행복은 단순해질 때 가장 높은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 특별한 자극 없이 그렇게 일상 속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익숙함에 지나친 행복, 풍요로움이 낳은 공허한 마음은 소소한 단단함으로 거듭날 것이다. 당신이라면 예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 참 힘들었겠다. 사랑 때문에 고생 많았다. 세상살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묵묵히 해내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매번 만남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 울적한 밤이 길었어도 오늘을 버틴 당신이라면 내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당신이 곧 누리게 될 어여쁜 사랑을 응원한다. 너를 꽃밭으로 데려가 줄 사람을 만나 실제 꽃밭은 물론 너의 예쁜 얼굴에 웃음 한밭꽃을 피워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디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냐고 울적해하는 당신에게도 예쁜 말을 해주고 싶었다. 조바심 가지지 말자. 진중한 사람이라 발걸음이 느릴 뿐이다. 하지만 결국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겠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마련이다. 당신이라면 예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사랑에 대해 충분히 많은 정보와 지혜를 꿰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상처받지 않는지, 삶의 교훈을 다시 복습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같은 것들. 그러니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것이다. 적어도 여태 만나온 사람의 유형만 피할 줄 알아도 웃음꽃을 틔울 조건이 갖춰질 테니까. 이를테면 따스한 햇살처럼 예쁜 다정함, 거르지 않고 물을 주듯 꾸준한 사랑, 계속해서 웃음이 지고 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처럼 진중한 마음. 난 이러한 사람을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구태여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참 편안한 사람. 별일 아닌 것들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속이 아닌 우린 현실을 살아가니까. 사소한 것들로 부지런히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대개 그런 이는 사소한 가치들을 돌볼 줄 알면서 특별한 날엔 그에 걸맞은 감동도 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앨범에 일상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부디 행복한 삶을 살길. 마치 영화처럼. 사랑, 마음과 표현의 관계. 사랑은 마음이면서 표현이기도 하다.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니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과 표현은 사랑하는 동안 항상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 말하는 것 같으니 기왕이면 다르면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나는 너의 화장한 모습도 좋지만 뽀얀 민낯도 좋아. 뭘 자꾸 잃어버리고 덜렁거리는 모습도 실은 너무 귀여워서 마음속으로 묻고 있어. 야식 먹다 입에 뭘 묻히는 너를 보면 챙겨주고 싶어 안달이 났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동자에서는 정말 하트가 나온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오묘한 감정을 느낀다. 이 기분을 무어라 표현하면 좋을까? 바쁨과 여유,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열을 맞춰 흘러나온다고 할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동심원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다. 일부 사람들은 도저히 융합되지 않은 이 감정들을 끊임없이 휘젓고 있다. 그래야만 달콤함이 완성된다나 뭐라나. 마치 400번을 저어야만 완성된다는 달고나 커피처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다가도 완성된 사랑 앞에 넋을 잃게 된다고 한다. 대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일절 관심 없던 가수의 음악에 심취하게 되고 입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온몸으로 멜로디를 뿜어낸다.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대체로 친한 누군가 귀띔해 주어 알게 되는 사실이다. 하물며 노래뿐만 아니라 음식 취향, 옷 입는 스타일, 생김새까지 닮아간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세계로 유입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대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이 외에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거나 긍정적인 사람처럼 살아간다거나 매번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진다.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 눈시울만 붉어질 뿐이다.
사랑은 쌍방향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이 있다. 어떠한 예쁜 사랑을 꿈꾸어도 나 자체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랑이 와도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의 속뜻은 사랑의 분별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지만 분별성을 잊게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 건가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결코 첫 문장을 가용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별로인 사람인가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만나지 않길 바란다. 번뇌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길을 찾자. 사랑은 쌍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다. 서운함은 분명 생길지언정 그러한 문제에 관해 고치려는 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온기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선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투명한 유리처럼 솔직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라봅니다.